네, 시그널 시간 들어왔습니다. 먼저 현재 시그널을 보면은 매도 시그널이 좀 거세지고 있네요. 수급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외국인이 5,976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678억입니다. 10시 때만 해도 외국인이 한 5,400억 원대를 팔고 있었는데요. 6,100억 원까지 팔다가 현재는 5,900억 원대를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10시 때는 다시 400억 팔다가 600억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다시 좀 430억 원대로 현재 다시 또 외국인이 조금은 다시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네요. 자, 일단 수급 현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재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김주영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오늘 전력, 전기, 전선 관련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그 상승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 기대감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과 함께 그 대표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은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전력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이렇게 한국전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배당 매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채 위기라고까지 수식어가 붙던 한국전력의 200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당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앞으로 그 전망과 수혜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전자의 주가가 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그룹 자체가 애플과의 협력 그리고 밀접도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LG전자가 처음으로 인도 아이폰 공장에 생산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LG그룹 자체에서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애플 자체의 디스플레이와 부품 등을 납품해 오긴 했지만 LG전자 차원에서 장비를 납품하는 건 처음인 점에 있어 시장이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내년 CES 2016을 앞두고서 혁신상을 휩쓸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과의 협력, LG전자, LG그룹주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LG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전주를 같이 보니까 원전주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만의 독자적인 색깔로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조 본부장님. 네, 우선은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계속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채 200조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이 되면 이게 유지랑 보수랑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기료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강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전기료 올리면은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크기 때문에 한전에겐 좋은 소식. 그렇죠. 예. 한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기료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뭐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해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 빠지더라도 거의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복하고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끝나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끝나게 되면은 네. 확실하게 전기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 논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사실 원전주들은 쉬어가는데 왜 이것만 강해요? 뭐 지금 모멘텀 자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네,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물론 한국전력이 한수원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갈 때 한전이 빠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료를 올렸을 때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부채가 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에 대한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네. 오늘 한국전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와 매도 의견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한국전력은 지금 뭐 저는 지금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월봉을 한번 쓱 보시면은 한참 많이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2016년도에 고점이 63,700원이었어요. 근데 조정 받고 나서 지금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전기료 인상이 확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노려보자. 그래서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본부장 얘기는 한전을 여러분 차트 보시면 연봉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2016년에 고점까지도 남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지금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해지 역할도 할 거라 보세요, 한국전력? 사실 한국전력은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좀 따로 그러니까요.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시장 흐름에 나는 너무 힘들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힘들다 하시면은 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만 네. 한국전력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연일 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에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묵직한 종목 네. 한국전력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힘들다면 한국전력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LG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인도의 아이폰 제조 장비를 수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제 뭐 LG전자가 이제 뭐 HBM 본딩 장비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 해요, 요새 보면. 예, 네.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원래 잘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LG, 그러니까 애플이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 있을 때는 이제 장비를 이제 그쪽 걸 많이 썼겠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인도 공장으로 옮겨와서 뭔가 새로운 이제 장비들을 좀 투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LG가 이제 잘 치고 들어간 걸로 네. 보이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가전 쪽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이제 정체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 정체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좀 돌파구를 좀 찾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주가가 좀 튀어 올라오는 걸로 같고요.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좀 미리 아셨던 분들은 어제 밑골이 달았을 때 엄청 사신 것 같아요. 하락했을 때.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어제 한 요 시간대부터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저희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이미 좀 돌파를 했고 9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9만 1,000원. 그럼 이제 뭐 지금 보면 되게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LG전자. 근데 예. 앞자리가 9라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네. LG전자가 이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달리긴 하는데 지금 전장도 안 좋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그 가전도 잠깐 정체다 네. 보니까 뭔가 이제 모멘텀이 없었는데 모멘텀이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한 10만 원까지는 뭐 가볍게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 그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AI 언어 능력이 꽤 여기가 능력치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엑사원이 뭐 네이버와 거의 버금갈 정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랑 거의 비슷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우리 지금 26만 장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GPU를 그나마 갖고 있는 쪽에 LG가 한 2만 장 갖고 있다고 얘기가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지금 엑사원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모멘텀도 잘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자, 매수와 매도 전략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뭐 오늘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근데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좀 나눠 사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무렵에 사시던가 아니면 불안하면 그래서 이제 한 10만 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정하고 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10만 원 이후의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한국전력 시장 시그널 종목 찾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그널 종목들 김유정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로봇 그다음 이제 시장은 또 의료 AI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닛 하면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는 AI 동반 진단인데요. 바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AI 전략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에 필요한 전 주기의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요. 말 그대로 AI가 함께 동반 진단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루닛의 미국 자회사로서 미국 내 특히 북미에서의 영업을 이어가던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브랜드 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름은 루닛 아메리카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미국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의료 AI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D 헬스케어 관련된 고영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부터 의료 로봇까지 시장의 기대감과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고영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 이유, 의료 로봇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고영의 의료 로봇 카이메로가 세계 학술지에 등재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오늘 해당 뉴스가 나오자마자 고영 급등하는 모습 함께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로봇만이 아니라 의료 로봇까지 2030년까지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부터 AI까지 그 시장의 확대 전망 속에서 고영 그 전망과 각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세워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주 이후로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26만 장으로 뭘 할까?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닛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여기도 이제 의료 AI 수혜 GPU 26만 장 연결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좀 밑골을 달았네요. 네, 우선은 루닛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 그렇죠. 예. 예. 실적 모멘텀이 너무 부족했고 사실 23년도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처음에 AI 랠리 시작됐을 때 셀바스 AI가 먼저 출발했다가 루닛이 텐베거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정말 빠른 속도로 10배 정도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AI를 활용한 뭐 암 진단, 뭐 면역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대감은 너무 컸는데 실제로 실적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그 실망감 속에서 계속 여태껏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그 AI 전략 과제에 대한 부분들 주간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들 모멘텀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의료 쪽으로 뭐 확장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역시나 실적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로봇주들은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로봇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명확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가는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의 전환이고 네. 지금 의료 AI의 하나 큰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사들이 과연 이거를 활발하게 써줄 거냐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살짝 듭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어쨌든 뭐 이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뭐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미리 진단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과연 의사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도 밥그릇 걸고 그렇죠. 하면은, 네. 왜냐면 이 장비를 쓰는 주체는 병원일 겁니다. 예. 근데 병원에서 핵심 인력이 의사인데 과연 그 의사들이 이거를 많이 쓰겠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고 아.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관점으로 보면요. 의료 AI가 로봇주랑 다르게 좀 못 가는 움직임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나 조금 같이 엮여 있는 제약 바이오에서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의료에도 좀 따라갈 구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참 약간 하이브리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게 AI도 묻어 있고 바이오도 묻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같이 동반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음.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실적이 나와야 돼요. 네. 실적이 나온다는 의미는 병원에서도 이제 쓰나 보다로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가격 매력이 있고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이 뭔가 모멘텀이 더 붙어줘야 특히나 실적이 나올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붙어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략 어떻게 잡으실래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지금 가격만 딱 보면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이거는 좋다. 뭐 사실 워낙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4만 원대 라인은 저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라인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떠한 좀 이런 튀어 오르는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를 지금 막 중장기로 모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히려? 네, 오히려 좀 단기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갑자기 튀어 오를 때 그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투자하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보여줘야 돼요. 마치 지금 뭐 APR처럼 APR 예. 오늘 실적 나왔는데 그쵸.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지금 급락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회복력이 나와주려면은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 매수지만 단기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방송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라는 말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오히려 루닛은 지금 단기적으로 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고영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은 앞서서 윗꼬리 좀 길게 달았는데요. 고영은 대표님 빠지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 기다렸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뇌수술 로봇 고영이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에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데 본업도. 근데 이제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가 가장 이제 올해 연초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한번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네, 로봇주들 남들 로봇주들 갈 때 못 갔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로봇주 사지 말고 고용 사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로봇주들은 이제 한 10월까지 랠리 보이다가 11월 이제 실적 시즌 되면 좀 쉬겠죠. 예, 근데 지금 고용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모멘텀이 된 거는 이제 논문 카이메로가 이제 세계적인 신경외과 학술지인 JNS에 이제 게재가 됐다 논문이.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이게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 이제 뇌전증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 시술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러면 더 잘 팔리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미국 병원 쪽에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본 쪽에도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서의 매출 내년에는 아마 한 뭐 200대, 300대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고영은 좀 이거는 중장기로 좀 보셔도 괜찮다. 중장기 여기 괜찮다. 예, 뭐 오늘 뭐 종가 무렵에 좀 밀리면 윗꼬리 달면 좀 사셔서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오히려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회사니까 내년을 좀 기대해 보시고 뭐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83%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고영입니다. 오늘 시장이 살짝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아요. 근데 수술용 로봇에서 고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큐렉소이지 않습니까? 예. 큐렉소가 뭐 고영에 비해서는 실적이 워낙 낮고 시총도 낮기는 한데 고영이 올라갈 때 큐렉소가 또 따라갈 확률. 우리가 뭐 그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같이 가겠죠. 뭐 작은 회사들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WSI라는 이제 요즘에 자궁 거상기 내년에 납품한다고 하는 회사도 네. 움직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의료 로봇 관련돼서는 고영, 큐렉소, 뭐 WSI 세 종목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고영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큐렉소, 그다음에 이제 WSI인데 이 세 종목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고영이 가장 탑이겠죠. 네, 지금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FDA 승인 이게 또 단가가 달라요. 뭐 자궁 거상기 같은 경우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 정도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큐렉소는 이제 조인트 이제 그 무릎이라든지 척추 수술할 때 도움을 주는 로봇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수술 로봇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싸겠죠. 그렇죠. 한 반 정도 할까요? 그렇죠. 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영의 뇌수술 로봇은 되게 정밀한 로봇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가가 셉니다. 뇌와 무릎을 예, 비교하면 그래서 뭐 한 대 팔아도 매출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잘 알려진 인서티드 서지컬 네. 그쪽도 굉장히 좋죠. 다빈치 로봇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수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의사가 이제 하는데 로봇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매수 전략인데 일단 지금 뭐 당장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16% 그거 맞아요. 올라와 있는데 음. 물릴 각오라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물릴 각오하라고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네, 또 시장이 또 이러다 보니까. 예, 네.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마 종가 무렵엔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가 무렵에 그리고 내일 시가 무렵에 다시 나눠 사는 전략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섹터 질문으로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이 오늘 올라가고 뭐 QX도 빠지진 않습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좋았다가 시장 조정을 맞고 오늘까지도 좀 대부분 종목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고영 QX 이런 종목도 올라가면은 로봇주 내에서 주도 테마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그 에이펙까지 해서 원래 저는 10월 한 중순에서 말 되면 조금 시들해질 줄 알았는데 11월 3일까지 달렸죠. 네. 그게 이제 딱 그 에이펙 효과까지 이제 젠스랑 효과까지 한번 누리면서 고점을 한번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번 달은 로봇주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늦게 올라왔던 레인보우나 이런 주도주들이 조금은 좀 쉴 걸로 보이고 예, 그러면 언제 올라올 거냐 또 내년 초 연말 연초 되면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또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좀 뭐 대장주들은 좀 쉬더라도 다른 종목도 오늘 뭐 고영, 큐렉소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순히 좀 단기적으로는 키 맞추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로봇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약간 의료기기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아예 의료기기로? 아예 좀 로봇주에서 좀 소외된 다른 섹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로봇과는 좀 다른 섹터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그널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현 시점 시장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LG전자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애플의 프리미엄 함께 가져가고 있는 부품주 LG이노텍입니다. 그동안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설명할 때는 애플 관련된 신제품 발표가 있을 때 하루 이틀 급등하기만 했던 종목으로 저평가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꾸준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애플에 처음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엔 계속해서 아이폰 17의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간 중국 기업들 역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경쟁 우려감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LG이노텍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중국과의 그 경쟁력과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의 그간에는 맹점으로 주목받았던 너무나도 핸드폰 부품 사업도 아이폰과 애플의 의존성이 너무 강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용부터 전장까지 그 부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평가가 시급한 LG이노텍 그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이 바토클리맙의 임상 데이터가 최신 공개되면서 그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연말 12월까지는 이 3상 결과가 공개되고 상업화에 대한 그 가시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상업화가 되게 된다면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 파이프라인을 납품했던 이뮤노반토와 함께 M&A까지 함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 수익성 개선, 그리고 M&A 기대감까지 함께 꿈꿔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주목해 보시죠. 네, 이번에 시그널 볼 종목들은요. 시장 여파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좀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LG전자 이야기도 했지만 LG이노텍도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있는 건지요? 네, 뭐 사실 그동안 너무 소외돼가지고 뭐 시장에서 관심을 정말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9월 달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LG이노텍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애플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애플향 매출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광학 솔루션 사업 말고 그럼 볼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저점이 뭐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막 맞아요.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젠슨학 CEO 방한권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광학 솔루션 말고도 이제 다른 기판이라던가 전장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게 성장할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4분기랑 내년에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이러한 LG가 지분 투자한 로봇 기업들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액추에이터 이런 사업으로 넘어갈 때 결국에는 지금 LG노텍도 기판 사업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와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카메라 관련된 부분 그러한 솔루션 관련된 이런 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LG노텍은 이제 애플향 매출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가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본격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LG노텍이 뭐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애플의 눈인데 결국은 애플 원툴이라는 거를 이제 좀 잘 벗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거를 빗대서 표현하면 이제 삼성 SDI가 그래도 요새 좀 괜찮은 게 우리 ESS 잘할 거다. 네. 이제 차량용 배터리보다는 ESS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LG노텍도 그러니까 이제 애플 말고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더 살리는 언급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고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랠리가 나왔던 이유가 기존에는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AMD도 그렇고 그렇죠. 막 오픈 AI 얘기 나오고 막 브로드컴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공급처가 다변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G노텍도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려면 애플에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죠. 팔아야 되는 다변화. 거예요.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변화의 LG이노텍 매수 의견이겠죠?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워낙 빠져갖고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최근 주가가 이렇게 좋은 주는 거의 몰랐습니다. 야, 오늘 10% 상승은 진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누군지 혹시? 신한해. 예, 엄민영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분이 밀었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안 간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예요. 저는 알만 생각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알테오제는 올해만 하더라도 32만 원에서 지금 5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수익률이 좋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연초 대비하면 이제 한 20% 정도 올랐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착시 효과가 보이지만 기대했던 것들이 빨리 안 나오면서 네. 조금 미뤄졌었죠. 근데 요즘에 그 협력사인 이뮤노반트 관련돼서 뭐 M&A 이슈도 있고 이게 약간 메세라 D&D 바마텍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뮤노반트에 대한 기대감도 붙은 데다가 지금 면역 질환 이쪽이 이제 잘하는 게 자가 면역 치료제를 네. 개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벨 생리학상 받은 게 자가 면역 치료 관련돼서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를 또 통제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20년 만에 준 건데 그쪽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걸로 연구를 시작해서 그게 나온 건데 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데가 사실 한올바이오파마죠. 그래서 이번에 바토클리맙 관련돼서 또 이제 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다음에 데이터들 이제 공개했는데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뭔가 기술 수출이 될 듯 뭐 이뮤노반트가 이제 작은 회사니까 이 회사에 뭐 팔아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뮤노반트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면역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특별한 이제 모멘텀 반도체도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고 뭐 다 지금 힘들잖아요. 많이 올라서. 들 오른쪽 공략을 하는 거죠. 또.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랑 이제 바이오 쪽 섹터는 또 연말 연초가 좀 피크니까 네, 맞아요. 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통상 11월에
진짜 좋습니다. 이때 기술 수출 정말 많이 나오고 요때 대박이 터지면은 이제 12월, 1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모멘텀 주르륵 가져가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좀 그런 그림이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세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보통 12월 달에는 제가 한 15년 봐온 결과는 큰 건이 한 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2월 달은 다 놀러 가고 이제 끝낸 클로징을 빨리 합니다. 한 네. 15일 되면.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학회들이 많이 열리고 마지막 딜이 보통 11월 달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달에 좀 기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바이오 전반이 지금 좋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 추격하는 모습이니까 여전히 좋게 보고요. 근데 이제 오늘 10%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사기 좀 무섭죠. 네, 무서워요. 예, 이것도 아까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종가물에 보시고 종가. 예, 그리고 이제 내일 한번 시가까지 나눠서 사신다는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한올바이오 파마 오른다고 알보리 쪽의 대세가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건 없을까요? 아니면 그쪽도 좀 걱정을 하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어제 장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틀 전에 무너질 때 오히려 바이오는 올랐고요. 네, 어제 무너질 때도 생각보다 시장 대비 잘 방어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자금은 몰리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끌고 가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조정 때 보시던 종목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주웨이브 이권희 대표,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